모든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 경험 쌓이는 거고 또 수능에서 한번 실패했었던 것도 올해는 크게 도움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수능 점수 올릴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다. 너네는 그냥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아 정말 따라가 봐야겠다는 거. 그냥 노력, 고귀한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월 때까지 더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면 다 좋아집니다. 특별한 하루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이자 여러분이 오늘 모인 이유, 그렇습니다. 이미 이 친구들은 예비 위너스클럽 학생이랑 똑같아요. 작년 수능이랑 비교를 해보면 채연이가 4등급에서 1등급, 이번 모평이, 승현이가 4등급에서 2등급, 준형이가 6등급에서 1등급, 희찬이가 6등급에서 2등급, 정원이가 5등급에서 2등급, 운영이가 6등급에서 2등급 해가지고 정말 성적을 많이 올린 이 친구들이야. 그래서 이 성적을 올리는 동안에 힘들었었던 일이나 아니면 앞으로 이 104일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가장 궁금한 거 있으면 이거 뭐 대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쵸? 대본 있는 거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명씩 얘기해 가면서 고민 한번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대부분 똑같은 고민이에요. 그렇잖아. 다 비슷한 이야기들이니까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코너를 다 진행을 해보면 처음에는 아무 말도 안 하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그러다가 한 30분이 지나가면 저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말문이 터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거, 응? 하고 싶었던 말도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아, 정승재 만나면 꼭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하고 싶었는데 이런 이야기 있으면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이 저한테 준 사연, 채연이가 작년 수능 4등급에서 올해 6월에 1등급이 됐어요. 혼대잡을 처음 풀 때는 막막하기만 하고 잘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이 세 번째 복습을 했을 때 술술 풀리기 시작하는 거라서 아, 진짜 하면 되는 거구나, 정말 하면 되는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6월 평가원 직전까지 미분까지는 5단계 복습을 마칠 수 있었고, 정말 신기하게 제 성적표 이것도 수학에서 1등급이라는 숫자가 보인 거예요. 작년에는 아무리 잘 봐야 3등급이었었는데 수학에서 1이라는 숫자가 보이니까 눈물이 나쁠 것 같은 거예요. 눈물이 없네요. 눈물이. 그러니까 사람은 참 그 당시에는 되게 행복했지만 이제 다 무덤덤해지는 거지. 원래 1등급이었던 것처럼. 그치? 그래, 아 맞아,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이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준 저에게, 그리고 제가 열심히 해서 9월 그리고 수능에서 1등을 넣어서 만점을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열공 인증 사진은 우리 승재쌤 강의 완강한 사진과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어나간 노트들입니다. 아, 피나는 연습장도 친구 따라온 왕강클럽에서 받은 거예요. 선생님 꼭 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만 줄게요 하면서 정말 많은 긴 글을 남겨준 채연이었어. 어떤 게 제일 힘들었어? 5단계 복습이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니까 괜찮았는데 그게 한 3주 넘어가서부터 진짜 미치지. 하루에 해야 될 시간도 너무 많아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요일을 정해놓고 그거를 풀었으면 무조건 2주 뒤 그 요일에 하자, 그렇게 해서 다 써놨었거든요. 한 문제 한 문제 몇 번을 무슨 요일에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확실히 덜 미루게 되고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 안 그랬으면 이렇게 그 계획을 좀 실천하는 친구들은 뭐든지 다 선생님들 보고 막 계획 짜달라 그러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함으로써 자기 걸 만들어야 된다는 그 전제 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되나 이런 거 다 전제하는 게 아니니까, 그렇잖아. 자기가 계획한 거 완수하고 자는 거고, 자기는 아침에 공부 잘 되는 사람은 아침에 공부하면 되고, 밤에 공부 잘 되는 사람은 밤에 공부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에 맞게 5단계 복습이라는 것도 조금 전에 채연이가 얘기했었던 것처럼 아, 요일별로 했더니 그나마 안 밀리더라, 뭐 이런 거. 그것도 밀리는 거는 누구나 다 그래. 우리나라에서 제일 공부를 잘한다라는 사람들,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막 사법고시 그런 사람들도 다 같이 모여가지고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공부하는 거 너무 싫거든. 그런 사람들도 이게 맨날 이 신림동 보면 그런 거 있다며. 아침 8시인가 아침 7시에 괜히 만나가지고 서로 얼굴 확인하고 들어가고 막 이런데, 그렇잖아. 그만큼 사람의 의지라는 거는 눈앞에 있는 행복을 추구하게 돼 있어서 당장 쿠키 먹고 싶고
당장 김치볶음밥 먹고 싶고 그런 거지, 그치? 미래를 위해서 좀 참아야지. 이건 잘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스스로 막 자책하고 나는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그럴 필요도 없이 원래 그런 거니까. 원래 또 사람은 다 부족한 거 아니야? 실수도 하고. 그래. 그런 과정 중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겠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그냥 생각해 보면 너무 신기하지 않니, 그치? 신기한 일이잖아. 우리 한 달 전에도 그런 생각 못했고 2달 전에도 이렇게 앉아 있을 생각 못했었잖아요. 그런 게 쌓여가면서 된다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 그럼 사람들 막 후배들이 막 와서 어떻게 한 건지 저한테 막 가르쳐 달라 그러고 막 그래. 나는 그냥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냥 된 건데 사람들은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의 비법이 무엇인가요? 막 이런다고요. 가장 자기한테 어울리는, 자기에 대해서는 제일 스스로가 잘할 테니까, 그치? 이렇게 말을 계속하니 혼자서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 등급 나올 것 같아? 수능 때 1등은 당연히 나와야지, 그치? 1등을 넘어서 만점까지도 충분히 가능하니까 돼요.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또 말 계속한다. 취향형 집중공략 우리 맨 처음 시작할 때 얼마나 괴로웠어.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잖아. 다음 수출은 처음에 이거 뭐 이상한 소리 하고 그래. 근데 지금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윗단계를 공부함으로써 훨씬 더 쉬워지는 거. 그게 이제 안다는 느낌이거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알게 되는 그 과정이 진짜 뇌에서 되게 고통을 요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뭐 하나 배운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이야. 나 요즘 드럼 배우는데 일주일에 한 번 드럼 연습하고 막 그러는데도 그거 싫어가지고 내가 지금 드럼 선생님이랑 한 달째 내가 지금 쉬고 있어. 일주일에 한 번을 못 하겠더라고. 그래요. 왜? 난 고통스럽거든. 그것도 되게 둥둥둥착 둥둥둥착 뭐 이거 있잖아. 고통이야. 몸에 배도록 하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제 판별식 정도로 몸에 밴 거야. 그렇잖아. 자연스럽게 두 점에서 만나면 0보다 크다가 이제 쫙 밴 거잖아. 설명도 가능하고. 그런 것처럼 3참수도 몸에 배고 4참수도 몸에 배게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 옛날에 이거 되게 힘들었었는데 야 취향력 짐축공략 따위 가지고 난 너무 괴로웠었는데 지금은 별거 아니고 딱 함수 추론할 때 딱 교점 찾을 생각하고 요렇게 접하니까 2차의 접점 뭐 이런 생각 다 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어차피 그런 과정을 거쳐 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막내는 애로사항 같은 거 뭐 있었어요? 뭐지? 이게 3무 끝나고 바로 이제 성적표 나오니까 애들끼리 좀 돌려봐요. 성적표를? 약간 그러니까 정말? 너 몇 점 나왔냐고 이렇게. 그렇지, 물어보지. 네. 그래서 그때도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점수 뭐 친구끼리 공개했는데 이게 갑자기 친구가 와서 이게 이 점수가 나오냐면 금수 새끼지 사람 새끼냐고 이렇게 놀리면서 나오면 금수 새끼지 사람 새끼냐. 네. 놀리면서 했는데 그게 놀리면서. 약간 조금 상처가 되긴 했죠. 3월 달에. 네네. 그때가 몇 등급이었어요? 그때 바로 나왔을 때가 6등급이었어요. 6등급이었구나. 그게 학교 등급에서. 그랬어요. 네네. 문과 6등급이면 아예 뭐. 그때 몇 점 나요? 원점수 기억나요? 그때 그냥 보고 이렇게 완전 꾸겨서 그냥 집에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냥 몇 점인지는 그냥 저도 그때랑 인정을 지금이랑 했어요. 차이가 뭔 것 같아? 그 문제를 그냥 꼼꼼히 본 것 같아요. 왜냐 그냥 그때 보니까 계산 실수 그냥 넘어가고 그냥 어려운 문제만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나중에 검산을 하잖아요. 그때 그냥 넘어가서 시간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지금처럼 막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오기 전에 3등급에서 막 정체돼 있고 4등급에서 더 이상 안 오르고 막 이럴 때 수학 문제 풀었었던 4점짜리 받아줬던 딱 그 느낌을 생각해 보면 문제 딱 읽자마자 모르겠어. 그러다 좀 생각하다 절제 안 돼가지고 또 해설 강의 보고 그러다 이렇게 푸는 거네. 그러다 또 다른 문제 보면 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거였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끝까지 이거 가지고 이걸 내가 한번 싸우는 거. 그러니까 몇 가지 조건 가지고 요 최종적인 결론을 내기 위해서 요 주어진 조건이랑 내 개념이랑 섞어가지고 이렇게 쫙 유도해 나가는 그런 방탈출 게임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런 개념으로 수학을 받아들인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도 그럴 것이 고2 때 우리 선행학습할 때 맨날 했었던 게 딱 그거잖아. 이 문제 딱 보자마자 곧바로 풀어야 되고. 그쵸? 이거 문제 수학을 마치 생각 안 하고 풀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생각하면 너 이거 수학 못하는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그게 완전 반대라는 거지. 생각하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재료들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 생각을 엮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개념인 거고. 그래서 당연히 엮을 줄 알아야 되니까 개념은 완벽해야 되는 거고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 그 상태에서 그 생각하는 연습을 계속하면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성적이 올라간대. 근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이 친구들도
아직까지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 많아. 여러분들도 내가 될까? 아까 그 채연이도 그런 말 했었잖아. 나도 되네? 어떻게 수학이 내가 1등급이 나와? 대박.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누구나 다 되는 거라고. 누구나 다. 간혹가다 그래요. 얼마 전에도 뭐 했었니? 우리 왕관클럽 했었는데 거기 이제 출연자분들이랑 보통 보면 어머 수학 선생님이 왜 이런 걸 하세요? 막 이러면서 나는 할 때마다 딱 하는 얘기가 아니 진짜 애들 하면 되는데 진짜 태도만 바꾸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그 옛날부터 그 오해들, 그 찌든 오해들 그것만 벗으면 되는데 그거 안 하니까 그거를 이렇게 통해서라도 학생들한테 보여주려고 진짜 됩니다를 보여주려고 내가 위너스 클럽이라는 거를 하는 거고 또 왕강만 하면 냄새가 다른데 수학 일단 문제 딱 보면 왕강 그냥 개떼잡 얼마나 어려운 건데 신발 개떼잡만 끝내도 아니 진짜라니까 당근질 왜? 당근질 안 해도 1등급 나와요 정말이에요 내가 그냥 하는 말 아니야 개떼잡만 가지고 나온다고 근데 당근질이란 건 뭐야 그 개떼잡 문제를 쉽게 만들어주는 그냥 도구라니까 당근질 해본 사람은 지금 느끼겠지만 쉬워진다 개떼잡이 웃긴다니까 그렇게 되는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는 거지 메인은 개떼잡이라는 거고 그것만 끝내면 그래서 그 개떼잡만 좀 끝내자 1년 커리를 어떻게 했다 그래서 뭐 정수지 커리도 별 짓을 다 했잖아 진짜 커리 쭉 다 가지고 뭐 이렇게 프리패스 가지고 쫙 이렇게 갈 생각하지 말고 하나라도 빨리 끝내라 그러면 다음 과정을 가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것 때문에 만든 게 또 왕강 클럽이고 무조건 왕강 한번 해봐라 이런 거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원래부터 1등급이 아니라 6등급에서 1등급, 4등급에서 2등급 막 이랬던 친구들이라서 그 느낌 그러니까 나는 그걸 제 책에도 써놨지만 이런 요 게임할 수 있는 게임의 자격 그 무대에 올라왔다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지금부터는 연습만 하면 이제 성적이 올라가는 그 무대에 올라가는 과정이 이제 개떼잡인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꾸준히만 연습하면 된다 그 다음에 정원이는 저는 제가 옛날에 수학 문제를 풀 때 이게 조금 수학 문제를 일단 보자마자 그냥 막 식을 써요 그냥 보이는 대로 식을 그냥 막 쓰고 막히면은 넘어가고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식을 쓴다는 게 뭐야?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이건 이 조건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막 써요 그냥 뭐 그냥 사고도 없이 그냥 뭐 만약에 그냥 좌표 원 위에 좌표가 하나 나왔다 싶으면 그냥 바로 그냥 막 아무 구하고 이유 없이 코사인 사인으로 바꿔보고 그냥 그치 그래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뭐 그래. 그냥 끄적여 보다가 답 나오면 맞는 거고 그러다가 점점 산으로 가면 틀리는 거 그죠? 예. 다 그렇게 시작한다니까 다 그렇게 시작 그래서 내가 지금 당금제에서도 하는 것도 뭐냐면 문제 읽은 다음에 최종적으로 물어본 거 이거고 주어진 조건 이거니까 이거 짜는 연습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그러면 결국은 조건 하나 모자른데 근데 옛날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냥 서술하다가 끝났잖아 그치? 그렇죠. 그래서 요거랑 요렇게 엮을까 하다 옛날에 요거 비슷한 광경 엮는 광경 기출문제 풀었었던 기억나네 그래서 기출문제라는 거는 다 경험이 되는 거고 바탕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아이템 획득하는 느낌이라고 나 이거 옛날에 한번 해본 적 있는데 옛날에 한번 싸워본 적 있는데 뭐 이런 느낌인 거지 그런 식으로 가는 건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그쪽으로 가까워진 거야? 이제는 그 과거에 그렇게 문제를 풀다 보니까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그래도 편안한 마음으로 보니까 그렇게 풀어도 3등급 정도 나오고 막 그래서 3등급이면 됐지 이러고서 수능장에 딱 가니까 공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 문제를 풀 때 분명히 그냥 모르는 게 있으면은 모의고사 때는 쿨하게 몰라도 되겠지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수능에서는 뭔가 그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그 문제에 뭔가 집착을 하게 되고 이게 놓치면 정말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뒤에 풀 문제를 볼 시간도 없고 맞아요. 그게 말리는 거지 뭐. 반복이 되니까 그냥 맞아요. 수능장에서는 정말 그냥 정신을 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 이제 개떼잡을 맨 처음에 봤을 때 그래서 그 개떼잡을 봤을 때 맨 처음 생각했던 게 진짜 치사하다. 이런 좋은 걸 가지고 나는 뭐 이상한 걸로 지금까지 이상하게 공부했는데 막 이런 좋은 거를 왜 아무도 나에게 가르쳐주지 않는가 치사하다 막 이제 그런 생각도 했었는데 또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냥 내가 관심이 없었던 거구나.
뭐 결국은 제 그러니까 그 잘못이긴 한데. 태도예요, 태도. 수학을 바라보는 태도예요. 네. 그것만 바꾸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렇지? 요즘은 그냥 수학 문제 풀 때 맨 처음에 문제를 끝까지 다 읽고 그렇지, 그다음에 이 문제에서 과연 나에게 구하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 적용된 건지 그렇지. 그 그래. 개념을 이제 이 개념이 적용된 기출 문제가 어떤 게 있었고 그거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풀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맞아요. 여러 가지 사고를 동시에 하면서 풀다 보니까 맞아. 사실 그게 예전에 우악 하면서 이렇게 풀었던 것보다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어요. 근데 더 걸려봤자 한 30초? 그 정도 더 걸리고 그런 과정은 공부하면서는 충분히 시간 더 걸려도 상관없는 거야. 그런 게 쌓여서 이제 시험장에서는 훨씬 더 빨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잡혀서 정말 이제는 수학이 더 이상 무서운 과목이 아닌 맞아요. 기다려지는 조금 과목이 되지 않았나. 맞아요.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 찾기, 출제 의도 찾기 게임인 거지 뭐, 그렇지? 꽁꽁 감춰놓은 거, 아주 막 감춰놓은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면 되게 재밌거든. 아유 이렇게 출제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런 느낌까지도 얻게 되면 나중에 진짜 출제자 이름 확인하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출제했다. 그게 이제 지금은 보통 이게 평가원에서 냈었던 문제들 가지고 이제 살짝 변형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바꿔보고 막 그런 느낌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번에 담근지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 변형 수준보다 조금 더 가기 위해서 좀 많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신유형들도 많이 집어넣고 했는데 그래서 딱 읽어보면 이거 뭐야 이럴 거야. 왜? 한 번도 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해보다가 막 짜증나고 막 간지러울 때 딱 수업 딱 들으면 그때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막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쑤시거든. 아우 맞네. 그 얘기 아우 왜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나. 그렇지? 그런 게 이제 쌓여가면서 마치 알파고가 그 수백만 뭐 수천만 기보 뭐 그거를 머릿속에 다 들어있으니까 사람의 두뇌로서는 이길 수 없는 거였다며요. 그런 느낌인 것처럼 그런 기출문제 풀어봤었던 그런 경험들이 다 쌓여가지고 나중에는 다 그런 무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랬었구나. 그러면서 그랬었구나. 모든 건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면서 다 경험 쌓이는 거고 또 수능에서 한번 실패했었던 것도 올해는 크게 도움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런 식으로 그런 것 같아.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정말 나중에 30살 되고 25살 되고 40살 되고 막 이러면 다 쓴다. 그러니까 뭐 진짜 이런 생각이 살면 살수록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막 이런 말 있잖아요. 성공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게 참 예술로 만드는 말 같아.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함축적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지? 그거 대단한 말이거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그 안에 너무 막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가지고 있는 이런 경험들 같은 것도 나중에 다 후배들에게 딱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다 올 거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항상 적극적으로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 잘 될 거야 이런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히려 이제 수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놔버리는 연습도 좀 해야 돼. 뭐 대학원 가면 좀 어때? 그런 마음으로 좀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오늘만 기회 아니야. 나 오늘 시험 망치면 내 인생 끝 이래버리면 훨씬 더 위축돼요. 응?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 언제 나는 떨리는가? 떨리는가를 생각했어요. 떨리는 거. 나 이제 이렇게 막 여기 소극장에서 수업하면서는 안 떨릴 거 아니야. 근데 간혹 가다가 긴장될 때가 있어. 그래서 원래 실력이 안 나오고 이럴 때가 있어. 언제 그러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잘하려고 할 때. 나 지금 못하면 큰일 나. 사람들 앞에 나 다 보여줘야 돼.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그냥 놀자. 그래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통 가수들 뭐 이렇게 그 TV 프로그램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막 이런 얘기 한대잖아. 쟤는 즐길 줄 아는 애다. 쟤는 무대에서 놀더라. 그래서 쟤는 성공할 수 있는 거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마인드인 것 같다라는 생각. 그래서 이거 절대로 완벽해내야 돼 이런 생각하지 말고 내가 1년 동안 이 제대로 된 길을 걸었으니까 제대로 된 연습했으니까 당연히 잘 될 거야. 그리고 만약에 잘 안 되더라도 그거는 미래의 더 큰 성공을 위한 실현일 테지. 아니 진짜 그런 경우 대단히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툭툭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나가면 여러분 누구나 다 불안해. 지금 원래 불안해. 되게 불안하잖아. 올해 11월 달 생각하면 그것도 어떻게 해. 그치? 시험 망치면 또 어떻게 해 그거. 그날 엄마 아빠 얼굴 어떻게 봐. 그런 생각 당연히 들지. 그리고 또 친한 친구는 작년에 원하는 학교 다 갔는데 올해 나 또 못 가면 이제 3수 이제 4수 군대도 가야 되고 내 인생 끝 쫑 디엔드
별의별 생각 다 들 거라고요, 그치? 다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가는 거니까 불안해요,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요. 그리고 또 모든 건 다 연습이니까. 연습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중에서 저는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연습 부족.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연습 부족에서 기인된 이야기거든. 그래서 계속 연습하는 거. Practice makes perfect. 그 말 나 되게 좋아하거든 정말. 저 연습밖에 없는 거 같아. 그래서 내가 피나는 연습이라는 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연습. 다 연습. 정말 다 연습. 미칠 정도로 연습. 그리고 세계에서 1인자라는 사람들의 연습량이 그냥 어느 정도 한다는 사람은 연습량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거. 그러니까 수학으로 치면 1등급이 아니에요. 교수 수준이에요. 수학과 교수. 그런데 그렇게 수학 문제를 계속 연습한다고 생각을 해봐. 그렇잖아. 그러니까 연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답답하겠어. 5번씩이나 복습을 해야 되나요? 어우, 나 정말 죽여버릴 수도 없고. 세상 이치가 다 마찬가지야. 승현이는 뭐 힘들었었던 거나 아니면 고민스러운 거나. 고민이 있는데 거기 글 쓸 때 마지막에 교사의 꿈을 확실하게 정하게 되었다고. 교사. 네, 원래 그러니까 흔히 나오는 미담으로 6학년 중학교 때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저도 그런 전승희처럼 되고 싶다. 그래서 저도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그런 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교사를 꿈꿨는데 이제 가끔 애들이 모르는 문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분명 아는 건데 설명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분명 아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말도 잘 못하고 설명도 잘 못하니까 교사로는 좀 아닌가 싶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이제 또 개떼자 5차 복습하면서 5차 복습할 때 이제 자기 자신한테 설명하듯이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이제 그동안 설명 못했던 게 그냥 내가 안다고 생각했지만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 이해하고 있었던 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설명하는 거에 재미도 들렸고 그러니까 이제 교사가 다시 진로로 잡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다시 흔들리는 게 제가 그렇게 생각은 했지만 완전 확실하게 하고 싶은 게 교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고 싶은 진로로 하고 싶은 게 딱히 없는 거예요.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취미생활감이나 그런 것들이지 진로로 하고 싶은 만큼 그렇게 간절하게 좋아하고 그런 게 없어서 그런 게 좀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교사라는 걸 정했는데 내가 진정으로 원한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야? 네. 고민이죠. 근데 그거는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고민이 아니에요. 그거는 흔히 얘기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죄예요. 본 게 없어서 그래요. 승현이가 지금 뭐라 그랬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을 보고 그러니까 누구 본 거잖아. 그게 경험이라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는 롤모델이 된 거잖아. 그치? 그게 우리나라 학생은 선생님, 학원 선생님, 과외 선생님, 부모님, 그러니까 부모님 직업 끝 없어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항상 독서실만 가야 되고 학원만 가야 되고 학교만 가야 되고 놀지 잘 못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20대 때 무조건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데 뭐든지 법 테두리 안에서 다 경험해보라는 게 우리가 너무 경험을 안 해봐서 그래. 10대 때 많이 해봐야 되는데 이런 것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별로다 싶으면 안 해보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우리는 너무 사실 없잖아. 지금 뭐 자사고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오지만 뭐 입시 학원화 돼 입시 학원화 언제부터 돼 있었지? 우리 나 때도 입시 학원화였었거든. 옛날부터 1970년대부터 계속 우리나라는 입시 학원화였어요. 다 언제나 그랬어요. 지금도 계속 다 마찬가지지만 그치? 그런 현실 속에서 그건 또 현실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 상황하에서 자네는 그랬으면 좋겠어. 많은 경험을 20대 때 해보고 그때 진로를 결정해도 충분한데 지금은 뭐를 하던 간에 그냥 기본적으로 뭐 스펙이라고 말할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기회가 잘 주어지도록 하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특권 정도라고 생각해야 될까? 외국에서만큼은 안 그러겠죠. 우리나라에서의 어느 정도 대학교를 흔히 얘기하는 제대로 된 학교를 나왔다라는 거는
큰 도움이 되는 수준이 아니라 아주 큰 프리미엄. 그러니까 어떻게 바꿔 생각하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5단계 복습 열심히 하면 평생 좋은 이미지로 살아가요. 그런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바꿔 생각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분야든지 사람들에게 다 그런 식으로라도 그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만들어서 아니 기본적으로 그래 20대 때 진짜 하고 싶은 일 한번 찾아보자. 근데 어떤 일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사람들한테 환영받을 수 있고 더 기회가 조금이라도 더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토대를 마련해 보는 것도 나중에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그 직업을 발견했을 때 그때 내가 나의 그 직업에 대한 열정을 얼만큼 투자할 사람인지를 미리 한번 테스트해보는 그런 경험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대단히 많이 들거든. 지금은 되게 커 보이잖아요. 지금은 재수한 거랑 삼수한 것도 되게 커 보이죠.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거.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 그거는 아예 중요한 게 아니야. 사람을 살아가는데 전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뭐 초등학교 때 생각해보면 친구랑 막 가장 친한 친구랑 싸워가지고 말 안 하고 막 상처받고 막 이랬었던 거 지금 생각하면 귀엽잖아요. 초등학생들 고민하는 거 보면 되게 귀엽지. 엄마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유 그랬어요 이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아주 큰 고민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생각할 때는 아주 큰 고민이라고 그게. 근데 전체로 봐서는 다 지나가는 과정이면서 다 도움되는 이야기들이고 결국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20대를 어떻게 보내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 일에 모든 거를 바쳐서 할 수 있느냐가 여러분 어차피 우리 지금 행복하자고 이 짓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의 행복을 결정하는 건 그거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항상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행복만 생각하면서 그런데 그 행복을 받아들이는 가장 기본적인 지금 내 나이에서는 요걸 해보는 게 안 해도 되긴 하는데 해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하니까 그렇게 한번 가보는 것도 좋겠다 이런 그런 마음으로 갔으면 좋겠어. 지금 요 과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크게 고민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 밥을 넣어야지 그거 고민 안 해도 돼요. 딱 보면 빛깔을 보면 밥을 넣을 때가 됐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딱 이렇게 20대 30대 이렇게 살다 보면 21살 22살 이렇게 살다 보면 나 이 직업 하고 싶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올 거야. 근데 난 진짜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근데 그런 기회를 좀 많이 스스로가 또는 사회적으로 많이 박탈당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되게 많이 들어. 그냥 20대 때는 뭐든지 다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취업도 잘 안 되니까 취업 얘기하고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서 뭐 좀 안정적으로 가려면 뭐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를 준비하려고 이러는 거 보면 좀 그 시대를 같이 살아봤었던 그러니까 그 시절을 살아봤었던 어른이었다면 내가 너무 좀 안타깝고 좀 더 즐거운 일 좀 더 찾아보고 그냥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막 스스로가 그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까? 그 두려워할 필요 없거든. 나도 지금 여러분이랑 똑같이 고민 있고 막 그래요. 응? 힘든 일 있고. 그러면서 나중에 내가 15년, 20년 후에 오늘 이 고민을 생각하면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도 한번 상상해보고 나도 그러면서 살거든. 똑같은 나이 차이 나봤자 20살밖에 더 나니. 괜찮아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 준영이는? 저는 힘들었던 거는 그냥 그 중2, 중3 이후로 수학을 전혀 안 했어요. 전혀 하나도 안 했어요. 그 이후에 그러니까 중2 때부터 어떠한 개념도 제 머릿속에 단 한 자도 안 박혀 있었거든요. 고3 때까지. 근데 이제 고3 때까지? 네. 고3 때 제가 선생님을 처음 알게 됐어요. 그것도 이제 친구가 이제 그때쯤 되면 애들이 기숙사를 살았는데 공부 이제 잘하는 원래 좀 잘했던 애들끼리 모였는데 이제 그 후에서 저는 이제 못하는 쪽이 된 거고 꾸준히 잘했던 친구들은 그때부터 이제 인강을 좀 듣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 처음에는 다른 선생님을 소개를 받았어요. 내가 뭐 돈을 냈는데 한번 들어봐라. 너 그러니까 제가 수학만 계속 딴 거는 게 그냥 어느 정도는 하는데 수학이 너무 모나게 안 돼서 수학을 이 선생님을 들어봐라. 정말 괜찮다고 들었는데 전혀 정말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도. 개념 강의라고 들었는데 하나도 모르겠고 이해가 아무것도 안 되고 해서 나는 이제 완전 정말 수학을 접고 흔히 말하는 수포자로 가야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좀 자기 위안적인 얘기를 하면 시간도 얼마 없고
그 수학은 포기하고 딴 걸로 네, 가야겠다. 딴 걸 완벽하게 해서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어떤 우연찮은 계기에 유튜브에서 처음에 선생님이 그 아주 옛날 한 5, 6년은 된 것 같아요. 뭐 그 3평 이후 모의고사를 뭐 신경 쓰면 안 된다. 뭐 모의고사 점수에 집중하지 마라 하면서 검정 색깔 뿔테 안경 쓰시고 머리도 검정 머리인데 지금보다 되게 좀 촌스럽게 몸무게는 조금 뚱뚱하시고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조끼 입었어? 아니요, 그 조끼가 아니고 그 바람막인데 엄청 그 촌스럽게 생긴 카키 색깔? 뭐라 약간 투명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그거 알마니 건데. 아 그래요? 그거 좋은 거야. 나 그거 현대백화점에 산 거야. 진짜. 아니. 그거 약간 쭈글쭈글한 그. 아 예, 그러니까 되게 비닐젤리 같은 거. 그러다 보면 이제 6월 중순이 되고 7월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딱 뜬다고. 뭐가? 여러분 망칠 걸 아니까. 전국에 있는 모든 인강 사이트에서 아직 늦지 않았다. 어? 난 뭘 사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본다. 아니 첫 인상이 그래서 아이씨. 그 유튜브는 이제 딱 한 장면을 보이잖아요. 그 장면을 딱 보고 근데 이제 거기 뭐 3평 이후 모의고사 이제 제가 그때 모의고사 되게 망쳤었는데 뭐 신경 쓰지 마라 가야 된다 하고 내용을 봤는데 너무 내용이 좋은 거예요. 내용이 정말 거짓말을 분명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수학 선생님이니까 제가 잘 몰랐으니까 강의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 일단은 좀 이렇게 의심하는 경향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의심을 해도 믿어도 될 것 같은데 싶을 정도로 사람이 괜찮고 왠지 이 사람이면 내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람 잘 보네. 네, 마침 EBS에서 확통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EBS 확통을 딱 들어가서 들었는데 1강 전에 OT에 그 재작년 그러니까 제 현역 때 건데 그 무슨 응원단복을 혼자 입고 나오셔가지고 조그마한 강의실에서 진짜 지금도 소름 돋는데 막 한 2분 30초 정도를 막 진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추는데 그때 막 제가 뭐랄까 선생님과 어떤 그런 그러니까 상업적인 부분에서 되게 의심이 많았는데 아직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정말 땀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되게 좀 진심에서 우러나온 그리고 나서 딱 춤을 딱 그러니까 그런 거 딱 추고 나서 그 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뭐 거짓 없이 여러분들이 수능 점수를 올릴 수 있게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하겠다. 너네는 그냥 내 말을 믿고 따라와라 라고 하는데 정말 따라가 봐야겠다 한번 그 생각이 들어서 그때 사실 시작은 했거든요. 정말 운이 좋게 접하고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한 6개월도 채 안 남았어요. 그때 7개월. 그래서 결국은 그게 언제야? 그게 현역 3월 지나서 3평 지나서 그랬구나. 4월 평가 그 후로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때 되게 만만하게 생각하고 다들 문과 수학 쉽다 하니까 만만하게 생각하고 덤볐는데 전혀 안 만만한 거예요. 저한테 하나도 안 만만하고 중학 수학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래서 그 해를 결국은 버렸어요. 결국 버리고 9평이 끝나고 나서 이게 인강은 계속 들었는데 이제 수학 빼고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오니까 논술로 가자. 그래서 그런 어떤 얍삽하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저한테는 되게 약간 저 스스로한테는 되게 납득할 수는 없지만 일단 가고 보자라는 준비를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 떨어졌어요. 이런 마인드로 준비를 하니까 떨어지고 재수 때도 좀 이렇게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늦게 시작을 해서 그때 이제 인강을 복습을 안 하고 선생님이 개념이 묵은지가 될 때까지 복습을 하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안 했어요. 맨날 그냥 겉절이처럼 대추에 양념질 했다가 좀 냅두니까 또 풀어지고 또 양념질만 하고 풀어지고 인강만 계속 보다가 그런 시간으로 재수를 했는데 막판에 그래도 3등급 정도는 나왔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1번부터 이제 3점짜리 중에 3, 4점짜리 중에 한두 개씩 틀리고 잘 모르겠고 그러다가 이제 아니란 마음으로 그냥 이제 너무 힘들고 적당히 수능 보고 그냥 집 앞에 있는 지금 나오는 점수대에 맞춰서 가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침 국어가 정말 어렵게 나와서 수능을 다 말아먹은 거예요. 정말 수학 때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손을 벌벌벌 떨면서 정말 그냥 진짜 거의 울다시피 하다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정말 정신을 차리고 한 2주? 12월이 되기 전부터 공부를 다시 시작했어요. 저는 스스로 정말 게으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수학 꾸준히 해야 되는 과목 같은데 저같이 게으른 사람도 강의를 이제 2년, 3년 정도 들으니까 알겠는 거예요. 문제를 풀었는데 나도 모르게 풀리는 거예요. 그냥 이거 왜 어려웠지? 이 문제가 왜 어려웠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느 순간 머릿속에 개념이 착착착착 정립이 되는 거예요. 복습을 좀 해주니까. 그리고 이제 작년에 그 전주로 이거 똑같은 행사를 하셨던 거를 보고 이제 올해는 여기 진짜 꼭 나와보고 싶어서 정말 6평 진짜 막 손 떨면서 풀고 틀린 거 1번부터 계속 한 5번씩 재검하면서 풀고 그래서 어쨌든 1등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저 너무 좋았어요. 다른 과목들이 사실 잘 안 올랐거든요. 근데 그래도 수학은 1등급이 나왔고
그런 거에서 그 1등을 받은 그게 진짜 좀 달라 보이지 않니 세상이? 네 야, 정말 되네, 그치? 정말 그 되뇌가 진짜 그치. 너무 맞아. 큰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힘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20대 때도 다른 사람들이랑 다르다? 편법 안 쓴다?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편법 안 써요. 설탕 안 넣고 그냥 가려주려면 아 진짜 되네. 아니 진짜 되게 중요한 얘기야. 그래서 내가 위너스 클럽 끝날 때 항상 뭐라 그러냐면 난 여러분들한테 수능을 잘 봤다고 축하해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하면 된다라는 거를 느끼고 시작하는 게 20대를 시작하는 게 여러분 정말 복 받은 거다. 진짜 되네라는 걸 알잖아, 그렇지? 사람들은 대부분 안 될 거야 그러거든. 어? 야, 내가 되겠어. 사람들 다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쉬우면 누구든지 다 그렇게 되게 안 될 거야 이러거든.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하면 그런 와중에서도 하는 사람만이 또 되는 거니까, 그치? 그런 거 같아. 그런 거 같아. 아 그래, 아주 좋은 경험했다. 정말 감사하다는 얘기를 진짜 꼭 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감사하고 그건 나한테 감사할 일이 아니라 그건 자네가 행운인 거야. 그러니까 그걸 느끼게 된 게. 어? 자네도 그 1년 동안 공부했지만 점수 잘 안 나왔었다며. 네. 그렇죠? 그렇게 또 그런 기회.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게도 그런 루트를 타가지고 또 오게 됐잖아, 그렇지? 인생이 그렇거든. 기가 막히게 또 어떻게 내가 또 그때 그걸 또 들을 생각을 했지? 어떻게 내가 또 그때 유튜브 들을 생각을 했지? 야, 그 이상한 그 추천스러운 잠바 이거 내가 그 영상 어떻게 보게 됐지?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되잖아, 그치? 그렇다니까. 신기하다니까 인생이. 근데 재밌어. 뒤돌아서 생각해 보면. 운영이는. 저는 그러니까 앞에서 사실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공감되는 거를 저는 그러니까 복습할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2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공부를 안 하다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어려움. 그러니까 복습량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달 내내 그걸 지키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 다음에 저는 그러니까 그게 좀 굳어져도 그러니까 그 복습하는 과정 자체가 좀 매너리즘에 빠진다. 그게 저는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문과 수학은 잘 모르겠는데 이과 수학은 계속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맞아요. 그러니까 의미가 그래서 다음 없더라고요.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맨날 하는 얘기지. 아, 지금 당근이 듣고 있어? 아니요 아직. 그거 들으면 똑같은 문제인데도 다르게 보여요. 기출 문제가. 아, 그런 느낌도 또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 되게 잘한 게 매너리즘에 빠지는 복습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5단계라고 내가 하도 강조를 하니까 에이, 그냥 5번 빨리 채워야 되는데 그런 마음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된 5단계 복습은 1차 복습과 2차 복습과 3차 복습과 색깔이 다 달라. 이게 맞네. 그렇다니까. 똑같은 나 옛날에는 풀 수 있었는데 지금 해보면 이게 그건가 보네. 막 그거 알아? 운전 안 해봐서 모르겠구나. 아니 뭐 이럴 때 있어. 이쪽 동네 운전하고 이쪽 동네 운전했는데 그게 이어질 때가 있다? 여기가 이렇게 가면 이 길 나와? 이럴 때 그게 막 되게 짜릿하거든? 막 그런 느낌 막 되게 많이 생겨요. 이게 그 얘기였어. 혼자. 내가 그때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죠? 미분은 수업을 듣고 이게 미분이구나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10월 달에 9월 달에 이게 미분이야? 이런다니까 혼자서. 앞으로 되게 그럴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아. 그래서 말 끊어서 미안해.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그러니까 태도를 좀 바꾼 게 그냥 그 전에는 열심히 하자 이거였다면 이제는 할 때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배울 수 있지 이거를 계속 생각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생각을 하고 복습하는 거하고 하기 전이랑 너무 차이가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시기가 마침 그러니까 한 1, 2, 3월 이렇게 때는 그냥 열심히 하자는 마음으로 어차피 개념만 다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게 됐는데 4, 5, 6월 이렇게 될 때 딱 매너리즘 빠지면서 이제 날씨 더워지면서 약간 힘들고 그러니까 더더욱 그러니까 생각하는 게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자꾸 내 머리를 써야 되는 걸 아는데 그걸 하는 건 싫고 그러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복습만 하고 넘어가고 싶은 그런 유혹 그러니까 이게 자꾸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 싸우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느 정도 극복했어요? 네, 지금은 좀 그럴 때 이런 느낌, 이렇게 참가해보는 거. 그러니까 막 쿠키 만들어보는 게 이런 게 되게 뭐라 그러지? 이게 삶을 좀 약간 전환시켜줄 수 있는 자극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 그치? 그러면서 또 이게 또 해보고, 그치? 그래서 너무 또 그럴 때는 공부하는 환경도 좀 바꿔보고 독서실도 막 그냥 풀 패키지로 끊지 말고 여기 다녀보다 이쪽 다녀보다가 나가서 갑자기 대전에서 서울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일요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서울에서 공부하고 그냥 막차 타고 한번 내려가 보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재밌어요. 하나하나. 또 그렇게 되면서 또 내가 여기 오늘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과정의 연속인 것 같아. 계속 불안해하면서 나도 지금 되게 불안하다 그랬잖아요. 인생이란 그런 거 계속 불안해하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 어?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좋게 평가해주면 다행스러운 거고 그때 이렇게 탁 폼 잡고 사람들한테 막 얘기도 하고 막 이러는 거고 그런 과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명만 더 얘기하고 마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진짜 하고 싶었던 얘기나 이런 거 있습니까? 예. 이거 예. 영상 보는 친구들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래요? 그래? 와 재밌겠다. 저기 불 들어있는 카메라 보고 얘기해봐. 딱 얘기해봐. 안녕 얘들아 나 채연이야. 그렇게는 너무. 그렇게부터. 아까도 하면 된다 그거를 느낀 게 좋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재수를 수학을 망해서 한 거긴 한데 제가 고3 때는 진짜 30점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수능 때 70점대가 나오니까 진짜 3월에는 생각지도 못한 점수잖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그 점수가 한번 경험을 해봤으니까 나는 재수를 하면 더 잘 나오겠구나 이거를 경험할 수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또 3등급에서 1등급 이렇게 되니까 4등급에서 1등급 되니까 제가 수학도 바닥에서 시작했는데 영어도 바닥에서 영어 진짜 더 바닥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짜 영어는 나는 영어는 안 된다. 차라리 다른 과목을 잘 받고 어차피 그냥 영어 점수 100점 낮은 대로 가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수학이 한번 되고 나니까 이게 영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6월 평가원부터 하루에 5시간씩 영어만 했어요. 그랬더니 7월 달에 처음 진짜 2, 3등급도 그냥 바로 1등급이 나온 거예요, 영어가. 어떻게 좋아.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전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자랑질하는 거야? 아니 이게 딱 보니까 한 과목당 2-3달만 진짜 빡세게 하면 되더라고요. 그 얘기 해주고 싶었구나. 그럼 애들 다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평가인데 어떻게 해? 다 열심히 하면. 근데 진짜 이거 진짜 한 과목만이라도 잡고 딱 한 번만 다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정말. 이거를 진짜 이거를 내가 말로만 들을 때랑 느끼기 전이랑 진짜 너무 다르거든요. 다르지. 그래, 그래서 행운하라니까. 그래서 영어 성적도 수학이 오르니까 올릴 수 있었던 거 아니야.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정말 막 답답해서 막 이렇게 막 어떡하지 진짜 되는데 막 이게 막 인강 보면 나 진짜 답답해하는 게 보이잖아요. 미쳐버리겠네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그거 느끼고 나니까 그치 다 된다는 거지. 다 돼. 제가 될까요? 이런 질문하는 거 보면 또 되는데 그치? 다 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에게 마지막으로 나도 또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서 9월 모의고사 끝나면 재수 결심하는 친구들 많아. 그거 아니야. 재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에게 1년을 더 줘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 채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처음으로 70점을 맞아보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20점이었다가 수능 때 처음으로 70점 맞아보는 거야. 되네? 그때 하는 게 재수야. 여기 위너스클럽 대상 받던 그 친구들도 수학이 만점이 나온 거야. 되네?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 재수해야지. 그것도 만점 받고 영어도 만점 받고 그럼 얼마나 좋아.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학생 그래서 전과목 지금 국어 하나 틀렸었나 옛날에? 그래서 그렇게 된다니까? 그렇게 돼 진짜. 그러니까 그거를 경험했다는 게 얼마나 큰 건데.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봐.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이 사회는요 다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경쟁 사회가 아니야. 다들 안 하고 몇 명 게임이야. 몇 명들만의 그 경쟁 게임이라고요. 무한 경쟁 사회 아니야. 나 그런 얘기 들을 때는 너무 웃겨. 대부분은 다 지뢰 포기예요. 여러분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안 될 거야 나. 그래서 베이스를 다 깔아줘. 애들 다 열심히 하면 어쩔 뻔했어. 다 깔아준다니까. 그리고 된 거를 느끼는 사람만이 그런 사람만이 진짜 되는구나. 노력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난 뭐가 좀 안타깝냐면 젊은이들 사이에서 노력이라는 거를 너무 노력 이러면서 되게 괄시해요. 그건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나쁜 어른들이 그렇게 조장하는 거라고 난 생각해. 진짜 나쁜 거야. 노력했더니 됐잖아. 지금 이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3개월만 참으면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통쾌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겠냐고. 노력 고귀한 거예요. 그렇게 비웃을 만한 단어 아니야. 노력 막 이렇게 얘기할 단어 아니야. 정말
그거를 여러분들이 느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11월 때까지 더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면 성공할 수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이미 6월 달에 좋은 성적이 나와서 그걸 한번 경험해봤지만 여러분들은 또 9월에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정말 행운아들은 한 번도 경험 못하다가 언제 경험하니? 수능 때 경험. 정말 불행한 애들은 12월에 그걸 경험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진짜 불행한 거지만 그 친구들도 언젠가는 다 된다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면 또 되게 행복한 곳에서 또 만날 일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갈까요?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